안녕하세요, 개띠 여러분. 2019년 개띠 분들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2019년은 몸에 대한 또 이슈가 많았었던 해였을 거라고 보입니다. 몸이라는 작은 물질에 내 삶이 통째로 흔들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아마 체감하셨던 해였을 건데요. 경제 상황도 고정되지도 않고 들쑥날쑥한 그런 느낌이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힘겨우셨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헤쳐나가시는 동안에 가까운 사람들과의 어떤 섬세한 감정도 더 잘 느끼고 감동도 많이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또 힘든 몸을 버티느라고 참 온 힘을 쓰시기도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하반기에는 좀 다양한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운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2020년에는 또 기분도 맑아지고 삶의 의지들이 더 왕성해지는 해예요. 내가 물질을 창조하는 그런 능력들도 더 안정화되고요. 이 물질을 창조한다는 것은 여기서 내 건강이나 경제적 상황, 가족과의 화목, 사회적 관계 같은 다양한 방면에서의 어떤 풍요를 길러낸다는 의미가 돼요. 또 서로가 서로에게 존재만으로 감사가 넘치고 거기 당신이 그렇게 있는 것만으로도 곧 그것이 내 행복인 그런 흐름으로 신년의 운이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2020년 개띠 분들 마음 건강은요. 개띠 분들이 외로움을 좀 많이 타시는 편이세요. 가끔 막 바람 따라서 막 흘러가 버리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러셨을 거예요. 그렇게 방황하다가 또 다시 제 자리로 돌아오고는 하셨을 거예요. 꼭 개들도 그렇잖아요. 방황하다가 다시 돌아오면 금방 일어나서 또 활기를 금방 되찾기도 해요. 재주가 많고 매력이 있으셔서 인기도 상당히 많으시고 또 화려하신 어떤 스타일이 있어서 눈에 항상 사람들 눈에 잘 띄고 밝은 그런 모습이세요. 그래서 신년에는 다시 그런 기운으로 돌아와서 새롭게 변모하는 새로운 자신과 어떤 과거의 자신이 본인 안에서 완전히 통합이 된 모습으로 나타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상처와 절망감과 자기 치유를 모두 통합한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런 모습으로 온몸에서 빛이 나는 그런 모습이세요. 앞으로 더 대접을 많이 받으실 것 같고요. 더 멋지게 살아가실 거고 또 마음도 더 건강해지실 거라고 보입니다. 이 운이 참 좋으세요. 개띠분들. 네, 둘째로 몸 건강입니다. 좀 많이 힘드셨죠, 개띠분들. 신년에는 개띠분들한테 희소식이 많이 있어요. 일단 먹는 기쁨, 풍요롭게 나에게 찾아오는 시기입니다. 소화도 잘 되고 배부터 튼튼해지면서 이 뿌리가 단단해지는 그런 모습이세요. 더불어서 이제 금으로 하는 활동으로 자신의 예술성들을 창조하고 그것을 내 사업으로까지 펼칠 수 있는 그런 운이 또 찾아오거든요. 또 개띠분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도 되게 잘 하시거든요. 제 주변에도 또 그런 분도 계시고요. 예술 교육 사업 그런 게 잘 맞으실 수 있어요. 그런 방면에서 이제 음악이나 춤, 공예, 미술부터 해서 학과 교육까지도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깊이 공부하시기를 또 개띠분들이 좋아하신 만큼 공부로부터 체득된 어떤 지혜나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어떤 꿈을 길러주는 작업으로 연결을 해서 펼쳐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작년에 몸 건강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으셨던 그런 분들이 많으실 건데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을 시작하시더라도 소규모로 하시고 그 일을 하심에 있어서 이 공간이, 작업 공간이 나 또한 되게 안락하다 그런 공간으로 꾸며서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제가 몸 건강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건강이란 게 또 몸 건강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듯이 이 개띠분들이 여러 의미에서 굉장히 항상 건강하세요. 또 워낙 몸 움직이기도 좋아하시고 뭔가 몰입을 또 잘하시고 막 창조해 내시는 걸 굉장히 잘하셔서 이 몰입이라는 것이 건강에 가장 좋을 수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노동이 수반되는 몰입이 되면 조금 육체에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건 명상의 개념들이 융합된 어떤 작업들, 이런 것들을 추천드리는데요. 노동의 개념을 벗어나서 그것을 뒤집어서 내 몸을 쓰는 것 자체가 어떤 예술이고, 거기에는 노동이 없고, 노동이라는 건 뭔가 주어진 시간 내에 뭘 완수해야 되고 이런 어떤 그런 속성이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직접 표현하는 거, 표현하기 때문에 내 몸이 더 열리는 그런 작업 있잖아요.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노동력이 요구되는 작업이라면 몰입해서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계속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이 좀 뻐근해질 수 있는 그런 일이라면 내 몸이 직접 표현한다는 거는 그런 것들에서 벗어난 작업들인 거죠. 쉬는 것 자체도 몰입이기도 하죠. 잘 쉬는 것에는 상념이 끼지가 않으니까요. 상념이 올라오는 것을 또 한번 잘 살펴보시는 것도 좋으세요. 특히 내 몸에 어떤 이상이 느껴질 때 그 부위에서 상념들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어깨가 아프다. 저는 오른쪽 어깨가 조금 안 좋은데요. 명상을 하면서 이 오른쪽 어깨를 유심히 보다 보면 이 오른쪽 어깨가 이렇게 아파진 데 대한 이유들이 어떤 기억으로 저장이 된 것들이 계속 올라와요. 그래서 내 과거의 어떤 기억들까지 살펴보면서 뭔가 그 기억 속에서 풀리지 않았던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이 풀리면 같이 이 몸도 개운해져서 다시 좋아지고는 해요. 그래서 이 몸 또한 명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부분이 아주 많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몸에 대한 이슈가 있으신 분들은 또 명상이라는 게 돈이 들어가지 않는 작업이다 보니까 한번 추천을 드리고요. 또 이제 명상을 하시다 보면 이제 명상을 하면서 체득하게 된 어떤 그 개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예술 작업과 통합시키는 거, 이런 것들을 해보시면 정말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도 또 예술가 분들이 직접 활동하실 때 그런 개념들을 많이 사용하시는 걸 많이 보게 되거든요. 세계적인 흐름인 것 같기도 합니다.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명상을 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 그러면 제가 두 가지 명상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사마타 명상이라고 해서 마음을 딱 한 곳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주로 코 쪽에다가 주의를 집중을 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산매까지 가는 건데, 이 윗바사나 명상이라는 게 있어요. 윗바사나 명상. 윗바사나는 바디 스캔이라고 해서 내 정수리 끝에서 발끝까지 내 주위로, 내가 거기를 주의를 두면서 한 블록 한 블록씩 다 스캔을 하면서 이 치유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사실 명상은 그 치유가 목적이 아닌데 그거를 건너가서 또 만나게 되는 다양한 것들을 만나는 것이 목적인데, 그 과정 중에 그런 치유까지도 다 있다라는 게 명상이 얼마나 다방면으로 치유에 좋은지 또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윗바사나 추천드리고요. 이 연인과 인연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멀리 떨어져 있었던 어떤 가족들이나 아니면 연락처 속에 오랫동안 머물기만 했었던 그런 분들과의 재회수가 있어요. 그로 인해서 삶을 이렇게 끌어갈 생동력도 많이 생기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경자년 신년에는 먼 곳에서 인연이나 연인이 찾아오거나 그렇다기보다는 어떤 가까운 곳,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이라고 해도 네 마음속엔 굉장히 가까운 상태인 거잖아요. 그렇듯이 어떤 가까움이 나한테 더 집중되어 있는 그런 이제 인연운들을 만나실 그런 운들이 많이 있고요. 수첩 속에 적혀 있는 또 누군가와 새로운 형태로 관계 맺기를 할 것 같은, 그러니까 기존에 이 친구는 고정적으로 나랑 술만 마시는 친구다 뭐 했던 친구가 있다면 이번에는 뭐 내 사업 파트너가 된다든지, 술만 마시는 친구가 사업 파트너가 되는 건 좀 그렇긴 한데, 공부를 열심히 하던 친구인데 내가 필요로 하는 어떤 일과 접목해서 일을 해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단절되었던 관계들이 있다면 그 인연의 끈이 하나씩 재조직화되면서 관계들이 좋아질 전망이고요. 그럼과 동시에 혼자 있었던 시간들에 대한 보상이 또 그로 인해서 같이 찾아오는 모습입니다. 부부 생활 하시는 분들은 부부 관계가 되게 깊어지는 모습이기도 하세요. 식도락가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식도락가 분들이라면 먹는 즐거움이 굉장히 함께 하시는 그런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또 마음의 교류가 원활하게 돼서 어떤 인연분과의 행복이 끊김없이 잘 이어져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과 사업을 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런 운도 있습니다.
근데 원래 사업이란 것이 이 부부끼리 참 하기 어렵잖아요. 서로가 이제 다른 인생을 살아온 관계이기도 하고 오랫동안, 그래서 생각의 다름들이 또 존재하고 그런 생각의 다름을 자주 그 관계 안에서 만나게 되기도 하는데 만날 수밖에 없고요. 그것 때문에 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기도 해요, 부부 사이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분 사이에서 이미 깊고 어두운 강을 함께 손잡고 건너셨던 어떤 기억이 있는, 경험이 있는 사이시라면 또 모든 것이 가능하니까 해보실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사업 파트너 얘기를 좀 더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호랑이띠와 말띠가 개띠와 이 명리학적으로 굉장히 잘 맞으세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그 띠가 아니라 그 띠가 가진 성향의 소유자분들끼리가 굉장히 잘 좋은 역동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호랑이, 말, 개 이렇게 셋이 모이면 큰 불이 돼요. 그런 원리가 있는데요, 명리학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자신이 잘 사용하는 금기운 잘 사용하세요, 개띠분들이. 근데 그걸 가지고 바로 재성으로 변신시키는 지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기운이 바로 또 재물운으로 연결이 되면 일을 하시는 어떤 스타일은 이런 느낌인 거예요. 딱딱하고 어떤 차가운 공간, 그런 분위기, 이런 공간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해체해버리고 그 안에서 자기만의 어떤 독특한 방식으로 밝은 빛을 내면서 사람들에게 온기를 전달해주는 그런 스타일이 될 것 같고요. 기존에는 내 공간을 만들어서 그곳으로 이제 사람들을 오는 방식으로 작업이나 그 사업이나 일을 하셨었다면 이렇게 인오술화가 되는 그 원리로 보시면 이제 이 셋의 조합이 내가 다른 공간에 가서 직접 이제 그곳의 기운을 내가 밝히고 또 탁한 어떤 기운이 있으면 그것을 정화시키고 그런 형태로 사업을 전개해 나가실 수도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제 파트너십을, 삼각형 파트너십을 만들어 보신다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안에 12지신이 다 있는데요. 내 안에서 다 창조해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스태미너라고 하죠. 그것들이랑 또 직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따로 셋이 있는 것 또한 또 내 상태에 따라서 되게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파트너분으로서는 쥐띠분도 괜찮으세요. 개띠한테는 쥐띠를 잘 움직이게 하는 그런 지도자적인 소통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쥐띠분들은 개띠분들과 이 선의의 라이벌 관계를 질투심이나 어떤 열등감이 없이 개띠 자체를 인정을 하면서도 선의의 라이벌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활동을 하시고 쥐띠 스스로도 자기 성장에 되게 헌신하는 모습으로 이제 일을 하시는 모습이세요. 쥐띠 분들 중에 박학다식한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 물기운이 또 그런 기운이기도 한데요. 쥐가 물기운이에요. 활동 범위도 상당히 넓으세요, 쥐띠 분들이. 그래서 개띠분들과 쥐띠분들의 그 협력 활동이 경제 활동으로 바로 이어져서 이 수익 창출이 잘 되는 그런 활동이 보이고요. 또 사람들도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일을 잘 이끌어 나가실 거고, 그래서 활력도 있고 잘 추진력도 생기는 그런 모습입니다. 재물을 끌어모으는 그런 이제 활동으로 바로 내 사회적인 성장 또한 같이 성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관계들을 만나시고 그러시다 보면요. 개띠분들한테는 또 원숭이띠분들도 좋아요. 원숭이띠분들은 개띠분들이 그냥 마냥 편할 수 있거든요. 편하고 개띠분들은 이 원숭이띠분들을 통해서 자꾸 새로운 아이디어와 영감을 떠올리고 막 표출하고 싶어지는 관계가 만들어져요. 또 원숭이띠분들이 워낙 말씀을 잘 하시거든요. 그 이야기꾼들이 많으세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다 보면 예술적인 막 영감도 더 샘솟고 막 머리가 활발해지는 그런 느낌, 가슴과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꼭 어떤 띠가 그렇다기보다는 그 띠가 가진 성격, 성향 이런 것들에 더 집중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인간 관계를 할 때요. 그래서 내게 쥐띠 같은 사람은 혹은 원숭이띠 같은 그런 성향의 분은 나와 어떤 관계로 이어지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차별 없이 사람을 대하는 것에 있어서도 그런 방식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넷째로 재물운입니다. 실질적인 재물은 신년 하반기에 많이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4월부터 9월까지 천천히 준비해 나가시는 모습이세요. 이 재물운을 향해서.
그리고 4월부터 들어오는 금기운으로 이 뭔가 추진하고 싶은 마음이 강해질 수 있는데, 특히 이달에 건강을 잘 보살피시면서 양쪽을 조화시키는 게 좋으세요. 경제 활동을 시작하기 바로 전인 10월에도 심적인 부담감,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이 부담감이. 그래서 하시려는 작업에 지장을 줄 수도 있으니까 미리부터 건강을 잘 챙겨 두시는 것도 좋으세요.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을 때는 우선 몸을 먼저 생각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최대한 나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몸을 두시는 것이 좋으세요. 천천히 여유 있게 느긋하게 가는 그런 느낌으로 가시면 오래 가실 수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5번째로는 사회, 학업, 관계운입니다. 당분간 중단되었거나 연락을 맺지 못했던 그런 관계 맺기가 또 왕성해진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게 꼭 필요한 만남, 나를 생생하게 해주는 그런 만남을 가지면서 바쁘게 활동을 하시는 모습이세요. 사람을 잘 고르기도 잘 고르시고요. 하지만 첫 번째도 건강이고 두 번째도 건강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이 지금 관계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스트레스가 되는 일은 가급적이면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를 힐링해주는 음악을 많이 들으시거나 분위기 좋은 곳에서 차를 마시거나 나의 감수성을 촉촉하게 해주는 그런 책을 읽어보시는 것도 좋고요. 자기한테 힐링이 되는 무엇이든 본인의 또 독특한 캐릭터 특성상 아무도 알지 못하는 자기만의 방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다면 그 방식으로 잘 힐링하시면 좋겠습니다. 힐링을 하시면서 그 마음 정화를 꾸준히 나를 고요하게 하는 그런 순간들을 자주자주 만들어 놓으시는 게 어떤 내 사회를 더 확장해 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덕목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강이 사람들의 모든 관계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자기 마음 정화를 꾸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좋은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읽고 있는 책 중에 정신과 의사이신 정혜신 선생님의 책 당신이 옳다라는 책인데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많이 힐링이 되고 또 사람에 대해서 이해도 조금은 더 할 수 있게 된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심어주는 책인 것 같습니다. 조금 길 수도 있는데요. 읽어드릴게요. 이 책 들어보시고 좋으시면 읽어보시는 거 진짜 강력 추천드립니다. 내 고통에 진심으로 눈을 포개고 듣고 또 듣는 사람, 내 존재에 집중해서 묻고 또 물어주는 사람, 대답을 체근하지 않고 먹먹하게 기다려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상관없다. 그 사람이 누군가는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다. 한 사람이 있으면 사람은 산다. 거기까지는 해줄 수 있는데 그랬다가 그 사람이 내게만 의지하면 어떡하나 걱정할 수도 있다. 흔한 고민이지만 괜찮다. 괜한 걱정이다. 그 걱정을 가장 치열하게 하는 사람은 고통 중에 서 있는 당사자다. 자기에게 유일한 그 한 사람이 자기를 부담스러워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은 바로 그 당사자라는 말이다. 그래서 그는 당신을 최대한 배려한다. 조심한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다. 자기에게 소중한 사람을 지켜야 자기도 살 수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이다. 한 사람을 만나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과 사람 전체에 대한 신뢰를 회복한다. 생략. 우리는 누군가에게 한 사람이고 한 세상이다. 그래서 누구든 결정적인 치유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부분 읽어드릴게요. 현재 한국 사회 속에서 비춰진 가려진 노인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 노인 또한 나라는 인식이 생기고 마음의 공명이 일어났던 부분입니다. 읽어볼게요. 세월호 특별법 서명을 받던 곳에서 일군의 노인들이 서명대 집기를 부수고 유가족들에게 욕설을 퍼붓는 일이 있었다. 그 고통스러운 소동이 끝난 후 행패를 부리던 노인 중 한 명과
이 얘기를 나누게 됐다. 나는 그 소란에 대해 묻지 않고 고향이 어디세요? 물었다.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오래전 세상을 떠난 아내와 살았던 시절로 갔다가 자신을 거들떠보지도 않는 아들과 며느리 이야기로 옮겨왔다. 거리에 버려진 부서진 장롱 같은 그의 삶을 듣다가 눈물이 차오르기도 했다. 한참 만에 노인이 불쑥 말했다. 내가 아까 그 아이 엄마들한테 욕한 건 좀 부끄럽지. 그런 마음이셨군요. 그러셨군요. 나는 그렇게만 말했다. 사과를 받고자 시작한 얘기가 아니었지만 노인은 사과를 했다. 사과라는 말을 입 밖에 내진 않았지만 노인의 마음속에 미안함이 조금씩 고이고 있다는 걸 대화 도중에도 느낄 수 있었다. 생략. 그 당당한 폭력을 후회한 것도 자기 존재에 주목해주고 자기 삶에 귀 기울여진 사람을 만나서였다.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예외 없이 변하게 하는 그 지점이 바로 자기다. 사람은 자기에 공감해주는 사람에게 반드시 반응한다. 사람은 본래 그런 존재다. 참 저 먼 곳에 사는 나와 동떨어진 누군가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그 간격이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지 않으신가요? 아무리 멀리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나와 다르지 않고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이 너무 가까워서 잘 안 보이는 그런 관계에 대한 연민들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개띠 여러분들 경자년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요. 관계 속에서 치유하시고 관계 속에서 치유의 손길이 되시는 한 해가 되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신년 마야 운세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진심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엄청난 에너지가 느껴지시지 않나요? 구독과 좋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신년 마야 운세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고대 마야 문명이 꽃을 피웠던 중남미에서도 한국에서처럼 무당, 그러니까 샤먼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인간계의 운명의 흐름을 보는 독특한 점술로 사람들 삶의 기운을 북돋아 온 존재입니다. 이 제가 지금 가고 있는 곳이 페루인데요. 페루가 또 마야 문명이 발전했던 그런 주요 국가이기도 하고 거기에서 또 다양한 영적인 치유 프로그램도 있어서 지금 페루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동시성이 또 함께 이렇게 같이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졸킨이라고 해서 그 마야 특유의 달력이에요.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점술가들이 점을 봐왔었던 건데요. 달력의 일수를 세는 수체계와 상징의 배치가 굉장히 흥미롭고 또 다차원적으로 적용이 되면서 알면 알수록 철학적이고 우주적이고 감동적이기까지 한 그런 역술, 점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뭔가 먼 과거에서 먼 우주까지 뻗어나갈 어떤 인류의 미래까지 모두 점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볼수록 굉장히 예언적이고 설득력이 있는 점술이랍니다. 삶에 잘 적용되고요. 내가 누군지, 무엇 때문에 태어났고 나의 탄생은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떤 다음 생으로 이어 달리기 하는지, 이 복잡한 세상에서 내 삶의 핵심 질문을 찾는 방편이기도 하고요. 고대 마야 문명의 어떤 샤먼들의 역할이었기도 합니다. 내 삶의 이유를 찾는 아주 비폭력적인 방편으로 졸킨 달력이 하나의 대안이 될 거라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저도 시작을 하는 거고요. 졸킨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은 앞으로 천천히 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에 신년 운세의 매 영상 끝에 이렇게 제가 신년 마야라는 코너를 만들어서 우선 신년에 대한 해석을 해드리면서 마야와 여러분이 친해지는 계기를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이 이해해야 될 딱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톤과 실이라는 단어예요. 톤 하면은 밝은 톤, 어두운 톤 하는 어떤 전체적인 느낌이 연상이 되시죠. 그리고 실 하면 어떤 마크,
어떤 시간에 딱 배치된 마크들이 있어요. 마치 사주팔자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나면 목 기운이고 금 기운이고 이런 것들처럼 마야에도 20가지가 있어요. 여기가 내 시간과 공간이라고 했을 때요, 제 인생이 흘러갈 이 제 운명이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하면서 어떤 곡선을 만들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0일이다 쳤을 때 그 실이 20가지가 따다다다닥 배치가 되면서 20일까지, 그 다음 21일부터는 다시 첫 번째 실로 시작하는, 또 이 톤이라는 거는 이 운면의 곡선의 주변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에너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톤을 주변으로, 실을 중심으로 내 운명이 흘러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 톤은 또 1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20가지 있는데 이 13까지 여기까지 톤이 한번 흘러가고 그 다음부터 다시 1톤으로 시작을 하는, 그래서 계속 엇갈리고, 그래서 260가지의 이제 경우의 수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두 가지 개념은 이렇고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해보자면, 그럼 2020년은 톤이 1번이에요. 2019년은 13번 톤이었겠죠? 그렇게 다시 1번 톤으로 돌아오고요. 이 1번 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 마그네틱이라고 해서 자석의 힘, 끌어당기는 힘, 매력적인 끌림을 받고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는 기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톤 자석 마그네틱의 힘이 이제 내 운명의 어떤 테두리를 두르고 있는 상태고, 아까 실이 있다고 했죠. 20가지 실인데 2020년에는 14번째 실에 해당이 되고요. 이 실의 이름은 흰색 샤먼입니다. 이 샤먼이라는 것은 무시간성, 그리고 주술, 요술, 그리고 수용성을 나타내는데요. 좀 어렵기는 합니다. 워낙 함축적인 의미가 있어서요. 제가 해석은 다 해드릴 테니까 천천히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둘을, 그 톤과 C를 조합해서 큰 맥락의 의미를 만들어내는 게 이제 졸킨 해석의 기본 방식이에요. 그럼 이제 이 둘을 이용해서 제가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2020년 신년 마야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메시지. 2020년은 여러분에게 무언가 받아들임에 대한 이슈를 건넬 거예요. 처음엔 부담도 되고 어려우실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또 열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힘을 써야 되니까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그 흰 샤먼의 목적인 이 수용성, 받아들임이 나를 한 차원을 성장시켜주는, 더불어서 내가 속한 전체가 그 수용성으로 나와 함께 되어가는, 즉 내가 나의 세계를 활짝 열어서 타인이 나에게 다가오게 하는 세계를 내가 구축해 나가는 그런 거예요. 정말 평화로운 방식으로요. 이것은 마야에서 얘기하는 어떤 주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주술과는 조금 거리가 먼 그 주술의 방식으로 현실이 되게 하는데요. 이 주술을 거는 첫 번째 방법이 통일입니다. 통일은 먼저 내 안에서 이루어질 것인데요. 명상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명상의 기본 원리가 무엇이 내게 오면 그것을 아무 편견 없이 보는 것. 그래서 내 안에 이제 꾸준히 들어오는 마음의 걸림돌들이 되는 어떤 생각들을 이렇게 판단 없이 바라보고 흘려보내는 그런 연습을 하시는 한 해가 또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연습을 통해서 일종의 트랜스 상태에 접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밖으로는 진실된 것에 내 자신을 내맡기고 헌신하는 행위, 이것들을 명상과 함께 병행함으로써 모든 순간이 열리게, 활짝 열리게 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실 겁니다. 즉 통일이 된다는 건데요. 남북의 38선이 사라지면 그걸 통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렇듯이 이 걸려있는 어떤 것들이 계속 제거되고 사라져가고, 혹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상태가 됨으로써 더 이상 걸릴 수 없는 내가 그것에, 그런 모습으로 나 자신을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통일이 되면 이때부터 여러분은 본인이 아니라고 하셔도 샤먼이 되시는 겁니다. 재밌지 않나요? 샤먼이라는 게 뭐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그것 자체를 또 샤먼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여러분이 내는 목소리는 모든 존재에게 공명감을 일으키고요. 그 힘을 통해서 또 내가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어떤 자연의 순환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리고 이 힘이 발현되는 곳이 바로 무시간이라고 불리우는
장소입니다. 이 힘이 가진 성격을 바로 무시간성이라고 하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때 내가 공명하게 되고, 음악을 듣는 그 순간에는 내가 시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게 되잖아요. 시간하고 이제 나하고는 별개가 되는 거죠. 그렇게 시간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말은, 즉 과거와 미래에 대한 어떤 기억에서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 내 안과 내 바깥에 어떤 걸림이 없는, 닫혀 있는 게 없는 상태, 활짝 열려 있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자연스럽게 좋은 에너지를 끌어오는 상태, 이것을 바로 무시간의 힘, 무시간성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주술이란 건 무엇이냐? 주술이란 건 이때 샤먼이 내는 목소리를 주술의 역할로 보시면 돼요. 이때 샤먼이 내는 목소리가 그 역할을 합니다. 주술성을 띈다는 거죠. 원리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내 무시간성을 남들이 보고 그 시간에 쫓기지 않게 되잖아요. 뭔가 공명하게 되고, 그러면서 당연히 그쪽으로 끌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좋은 음악에 끌리는 것처럼요. 그래서 주술이라는 단어가 갖는 어떤 위화감을 조금 걷어내 보시고 생각하시면, 이 주술이란 것에 밝고 맑은 의미적인 측면은 바로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흑마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흑마법이라고 하면 이건 주술은 주술인데 남을 옭아매려는 목적이 있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되는 어떤 주술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는 무시간성이 없습니다. 과거에도 미래에도 걸리지 않는 그 무시간성이 흑마법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흑마법의 목적과 완전히 반대되기 때문에요. 흑마법이란 건 힘과 권력을 줬고요. 자기 자신을 우러러보게 하는 어떤 탑을 쌓고, 너무 교묘해서 알아차리기도 조차도 힘들지만 자세히 보면 자기만 도드라져 있는 그런 것. 그리고 나를 구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 근데 이게 우리 삶 곳곳에서 발견이 되죠. 사회가 전반적으로 흑마법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이라고도 해석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유명한 기업인 흑마법을 사용하죠, 실제로. 역술가를 옆에 두고요. 전반적으로 사회가 흑마법에 둘러싸여 있다. 이것을 또 식별하는 한 가지 힌트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달콤해 보이지만 달콤하지 않은 것이라는 거예요. 달콤해서 먹었더니 가슴이 답답하게 만들어지는 어떤 것, 조급하게 만들어지는 것. 나는 이 단 것만, 이 달콤한 것만 먹고 이것만 계속 느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먹고 나니까 계속 시간에 쫓기고 있는 어떤 것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대부분이 마음에서 일어나는데요. 마음에서 일어날 때 차분한 태도로 침착하게 보시면서 무시간성을 획득하시는 게 좋은 길잡이가 될 거예요. 또 한 가지, 내가 무언가 알게 되었다고 해서 그걸 누군가한테 말할 때, 그럴 때도 내 마음을 잘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서 상대를 가르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의 씨앗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이 처음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그냥 꾸준히 반복적으로 잘 보시려고 이 시도만으로 절반을 하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도하는 모습을 가지고 상대방과의 소통에 임할 때 상대방이 그걸 다 알아채요. 다 느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상대방들도. 그러니까 신들이 보고 있는 거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이 조심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상대한테 대할 때 이 조심하려고 하는 것도 다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상대를 대하느냐에 따라서 나한테 이 흑마법은 그 안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흑마법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결국엔 자기를 외롭게 만드는 것, 주변의 사람이 점점 사라지게 하는 어떤 것. 그래서 이 흑마법이란 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할 수가 없어요. 생명을 가진 존재는 좋아할 수 없는 겁니다. 잘 참고하시고, 이 생명이 느껴지지 않는 어떤 것이 느껴진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의심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또 저를 통해서 막 답답함 같은 것들을 느끼셨다면 아마 여기에서도 흑마법이 드러났을 수 있어요. 그만큼 흑마법이란 건 굉장히 교묘합니다. 그래서 저도 믿지 마세요. 또 제 말에 무언가를 느끼셨고
거기에서 뭔가를 건져내셨다면 이제 그것을 여러분의 방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가 드린 이 말씀들도 하나의 방편일 뿐이기 때문에 이 방편을 그냥 버리시는 게 훨씬 좋으실 거예요. 버리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자, 어떤 띠의 분들이시든 모두가 이 신년에 실과 톤이 말하는 이슈를 만나게 되실 겁니다. 어떠한 형태로든요. 그러니까 각각의 형태는 다르게 찾아올 수는 있지만 그 본체의 그 본래 의미는 1번 톤 마그네틱 그리고 샤먼, 실 이 의미하는 그 의미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점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운명이나 목적, 현재 마주친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거나 찾고 싶으신 분들, 또 방금 설명드린 이 마야 졸킨의 어떤 리딩 방법으로 자신의 운명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 박수진주의 신점은 신이 지상에 인간에게 보낸 다양한 방식을 이용해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톡 박수진주로 찾아오셔도 되고요. 행운의 부적이나 맞춤 부적 타투를 하고 싶으신 분은 먼저 이미지를 보시기 위해서 타투진주 인스타그램을 찾아 검색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2020년 정말 여러분께서 의미 있는 한 해를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저는 2020년 2월 띠별 운세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모든 여러분의 모은과 건강이 깃들 수 있도록 기도를 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몸과 마음의 치유를 위해서 페루로 향하고 있습니다. 페루의 정글 깊은 곳에 있는 샤먼들이 한다는 치유 의식에 참여를 해서 거기서 만나게 된다는 개인의 공포와 어둠을 저도 직접 만나려고 합니다. 진짜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얘기를 했듯이 내가 신이라면 그걸 어떻게 다시 알 수 있을지, 어떻게 내 안에 있는 이 무기력함과 슬픔을 헤쳐나올 수 있는지 그게 알고 싶고요. 이미 안다면 어떻게 그 기억을 되돌릴 수 있을지 찾고 싶어서 페루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목표를 가지고 인도를 거쳐서 이집트까지 지금 와 있고요. 여행을 떠나기 전에 제가 한국 떠나기 전에 13년 동안 소식을 나누지 못한 어머니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암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을 사신다는 이야기였어요. 여행길 한 5개월 정도는 계속 방황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뭘 찾고 있나? 이 여행은 도피일까? 나는 곧 죽게 될까? 이런 두려움들이 있었고요. 너무 오랜만에 듣게 된 어머니의 투병 소식에도 참 무감한 제가 참 이상하게도 느껴졌었습니다. 그러다 페루에 있는 치유법을 알게 되었고요. 그게 암을 치료했다는 이야기도 듣게 됐습니다. 치료를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또 몸과 마음이 얼마나 변화를 겪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페루에 가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이죠. 이집트에 오기 한 달쯤 전에 어머니와 문자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13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나라는 사람, 친족들 사이에서는 참 이해를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런 제가 또 어머니와 소통을 할 수 있는 어떤 연결고리가 페루였던 것 같습니다. 페루에서 어머니의 병을 치유할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제가 찾을 수 있다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페루로 향하게 되었고요. 목적성을 가지고요. 이 자리에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제가 가진 정보들이 굉장히 신뢰성 있는 그런 곳에서 가져온 정보들인 만큼 저는 이걸 믿고 직접 만나러 가보려고 합니다. 만나러 가서 제가 체험한 것들을 직접 또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방식으로든. 그리고 인간 인생에 아무것도 없다면 의미가 아무런 답도 없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어머니를 돕는 어떤 목적, 그거보다 더 나은 목적이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가는 이 여정에 죽음을 맞이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한국에 돌아가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지구 반대편에까지 온 이상 멈추지는 않을 거예요.
제 여행을 후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계좌 정보를 올려놓을 테니까 도움 주실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 주신다면 제가 그 힘으로 끝까지 여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함께 해주실 여러분에게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